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AI 기업 딥시크 DeepSek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동방렌즈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딥시크가 뭔지 아시나요?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둔 AI 기업인데요. 2023년 7월에 설립됐어요. 창업자인 양원펑이라는 사람은 원래 헤지펀드 매니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전 세계 기술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월 20일 딥시크가 새로운 AI 모델 딥시크-R를 공개했거든요. 이 모델이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만든 AI와 비슷한 성능을 내면서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세요? 오픈 AI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AI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딥시크는 고작 600만 달러로 비슷한 수준의 AI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말 그대로 가성비 값 AI인 셈이에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기술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AI 기술은 미국이 독보적인 선두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이런 기술이 나왔으니 말이죠.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미국 증시에서는 대규모 기술주 매도가 일어났어요. 특히 AI 칩 제조 업체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17%나 폭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무려 6천억 달러가 증발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딥시크가 단순히 기술적인 이슈로만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딥시크가 중국 기업이라는 점 때문이에요. 중국 법률상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어떤 데이터든 제공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딥시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딥시크의 서버가 중국에 있다는 점도 문제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한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중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든요. 셋째, 딥시크가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는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천안문 사태나 대만 문제에 대해 물어보면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답변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중국의 프로파간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 때문에 미국에서는 딥시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가안보위원회에 딥시크의 보안 위협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 해군은 이미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대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이런 논란이 딥시크의 인기에 오히려 불을 지핀 것 같아요. 1월 30일 현재 딥시크 앱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출시 2주 만에 3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 무료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챗GPT는 유료 버전이 있지만 딥시크는 완전 무료거든요. 게다가 성능도 꽤 괜찮다고 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딥시크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호주의 과학기술부 장관인 에드 후식은 딥시크 사용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제 딥시크의 창업자인 양원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사람이 정말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양원펑은 원래 수학 천재였대요. 중국 최고의 대학인 칭화대학교를 졸업하고 헤지펀드 매니저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에 딥시크를 창업했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 이렇게 뛰어난 AI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양원펑이 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칩을 미리 대량으로 확보해뒀기 때문이라고 봐요. 실제로 양원펑은 2022년부터 엔비디아의 A100 칩을 5만 개나 사재기했다고 해요. 이 칩들은 현재 미국의 수출 제한으로 중국에서 구하기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양원펑은 이 칩들을 미리 확보해둔 덕분에 딥시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양원펑의 주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오큘러스 VR의 창업자인 파머 럭키는 딥시크의 예산 주장은 거짓이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중국 프로파간다를 퍼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의구심을 표했어요. 그는 딥시크가 실제로는 더 많은 고성능 칩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딥시크의 성과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딥시크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딥시크의 등장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미국 기업들이 독주하는 형국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든 거죠. 이는 AI 기술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 같아요. 둘째, AI 개발 비용이 크게 낮아질 수 있어요. 딥시크가 정말로 600만 달러로 최고 수준의 AI를 만들었다면 다른 기업들도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는 결국 AI 기술의 대중화로 이어질 수 있겠죠. 셋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딥시크 논란을 계기로 AI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넷째, 미중 갈등이 AI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요. 미국이 중국 AI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도 있고 중국은 이에 맞서 자체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겠죠. 다섯째, AI 윤리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 같아요. 딥시크의 검열 문제처럼 AI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딥시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딥시크를 사용해 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딥시크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가까운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죠. 그리고 딥시크의 등장이 AI 기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요. 미국 기업들이 이에 맞서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등등.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AI 기업이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 AI 업계가 정말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딥시크가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있을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